때는 약 15세기 마야 후 고전기. 갈수록 황폐화되어가는 농지, 거기에 수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기근, 또 노예로 전락한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노동, 설상가상, 원인 모를 역병까지 창궐. 수많은 마야인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 죽어갔고, 거기다 권력의 부패와 함께 타락한 지배층, 도덕, 윤리 이런 인간성이 옅어지며 사회계급 간 갈등 역시 극에 달했죠. 나아가 사람들을 산재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의 성행, 위대한 마야 문명은 그 끝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문명을 스스로 붕괴하기 전에는 정복되지 않는다. 어느 깊은 열대 밀림, 한 무리의 원주민들이 맥이라는 동물을 발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한쪽으로 유인, 미리 설치해둔 덫으로 몰아 사냥에 성공합니다. 오, 오늘 밤은 파티로구나. 한껏 신이 난 원주민들. 근데 절친 덩치에게는 맛있는 부위가 아닌 하필 불화를 건네는 표범발. 이유는 그 혼자만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이라지만 사실 이는 골려먹기 위한 멍멍이 수작이었고, 이에 놀림받던 덩치는 뒷밥, 나아가 몸싸움까지 벌어지죠. 따라서 이를 말리는 부족장 부싯돌 하늘, 나아가 자식을 낳는 비법이라며 귀한 잎사귀, 즉 정글판 비아그라를 건네주는 자상함까지 보여주었고, 이에 덩치는 당연히 매우 기뻐합니다. 오호, 오늘 밤은 이래저래 파티다. 아무튼 다 죽었어. 그런데 이때 숲속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 그리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이방인들. 두 집단은 서로를 경계하며 얼마간의 정적이 흐르는데, 먼저 물고기를 건네며 저기가 없음을 보이는 상대부족. 이에 화답하며 역시 막 사냥한 고기를 건네었죠. 헌데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노인에서부터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또 그들 중에는 다친 사람도 많았으며 모두가 굳은 표정의 얼굴,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후 마을로 돌아온 길, 마음이 무겁기만 한데, 특히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아들 표범발. 이에 아버지는 그저 떨쳐버리라 충고하죠. 이들이 사는 마을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고, 비록 작지만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다만 덩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늘 또 장모에게 찬밥 신세, 구박을 받으며 이웃의 웃음거리가 되었죠. 또 강압에 못 이겨 아이를 만들기 위해 반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좋기도 하지만 민망도 하고. 아무튼 덩치와 달리 귀여운 아들 하나에 만삭인 아내를 둔 표범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통으로 소함에 뛰쳐나오는 덩치, 또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 이처럼 갑작스런 소동에 마을 사람들은 포복절도. 네, 족장이 준 잎사귀는 사실 정력제가 아니라 고추처럼 매운맛 성분을 가진 것으로 그걸 거시기에 문질렀으니 크나큰 고통을 받은 것이죠.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 아들보다 더한 정량꾸러기. 그래도 덕분에 모두가 즐거운 시간, 덩치도 화가 수그러들며 같이 웃는 듯 우는 듯. 그렇게 정글 속 작은 부족은 오늘 또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가장 행복한 순간 찾아오는 법. 다음날 아침,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눈을 뜬 표범발.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고, 마을을 둘러싼 한 무리의 남자들. 이들은 눈빛을 주고받은 후 서서히 행동을 개시,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들은 다름 아닌 인간 사냥꾼들.
또한 매우 체계적이며 능숙한 솜씨, 무방비의 사람들을 하나둘 재빠르게 제압해 나갔으며 마을에 불을 놓으며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 포기에 반항이 심한 이들은 가차없이 처단하죠. 특히 두목인 큰 늑대의 강력함. 이때 표본발은 재빨리 가족들을 피신시켜 일단 급한 대로 지하 동굴로 숨기려 하는데 이런 제길, 그 모습을 들키게 되고 그래도 늦지 않게 대응.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맞상대했고 다행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밧줄을 묶어둔 후 마을로 달려가 합류. 중간눈이라 불리는 세미보스와 혈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 그와의 싸움에서 우세를 차지하며 제압. 하지만 큰 늑대에게 뒷덜미가 잡힌 데다 또한 다른 부족원들은 이미 모두 제압된 상황. 그 역시 결박당하죠. 헌데 무심결에 내뱉은 아버지란 단어. 이에 싸움에 진 문풀이를 찾던 중간눈, 그 타겟을 아버지로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안심시키는 부족장. 허나 안타까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죠. 야비한 놈의 새끼. 또 그런데 눈치 빠른 사냥꾼에 의해 발각되고 마는 동굴. 다행히 재빨리 숨으며 들키진 않았지만 밧줄이 끊기며 두 사람은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이렇듯 붙잡힌 사람들은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보았던 다른 부족원들까지 붙잡혀 있는 상황. 과연 이들을 데려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또 그곳에서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대여섯 명씩 함께 묶인 데다 두 손은 결박당한 상황. 갈 길은 멀고 험난한데 거기다 심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친구. 가까스로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나긴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좁은 산길에서 사고가 나고 말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구해줄 생각은커녕 오히려 신이 난 중간눈 녀석. 그래도 다행히 다 함께 힘을 짜내 살아날 수 있었지만 허나 이어주는 잔인함인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상자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이후 또다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지만 결국 도시 근처에 다다른 일행들. 이때 들판 가운데 남겨진 병에 걸린 소녀. 그리고 병이 무서워 아이를 밀치는 사냥꾼.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는 아이의 표정. 또 이처럼 귀신에 걸린 듯 혼잣말을 내뱉기 시작하죠. Kanan tabaesh tu'e ocheniki tiemako kutasi kuntul balam. 이건 분명 죽음을 암시하는 예언이자 저주. 이후 마야 사회에 다다른 일행들. 허나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참혹 그 자체. 채석장에 돌을 나르며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들, 황폐한 농지와 기근, 이에 굶주리는 백성들. 마치 생지옥 그 자체. 그들의 삶은 정글의 그것과 달리 무엇 하나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타락한 귀족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 그들에겐 일말의 인간성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그리고 새로운 노예들을 맞이하는 여인들, 곧바로 남자들의 몸에 파란 염료를 칠했으며 반면 붙잡혀온 여인들은 그대로 경매에 넘겨져 팔려나가는데 이를 둘러싸고 혼란이 빚어지기도 또 그걸 보며 즐기기도 하며 난잡한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또 더러 나이가 많아 팔리지 않은 노인들은 이처럼 그냥 풀려나기도 하지만 이미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
허나 파란 칠을 한 남자들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끌려가는 곳은 다름 아닌 재단. 한 무리의 군중들이 새롭게 등장한 그들을 보자 이내 들뜨기 시작했으며 그 주변에는 잘린머리가 마치 장식처럼 꾸며져 있었고 재단 아래에는 또 머리 잃은 시체들이 즐비, 그리고 끌려간 재단의 꼭대기, 그곳에는 마야를 통치하는 왕족을 비롯 최상류 계급들이 제사를 주관하며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드러나는 그들의 추악함. 산 사람의 배를 그대로 갈라 심장을 꺼내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사를 빙자한 잔인한 퍼포먼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의 광기와 다름없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표범발의 차례. 친구의 죽음을 목도한 그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앞에 체념. 단지 남겨진 가족이 걱정될 뿐. 하지만 이때 기적처럼 일어나는 계기일식. 죽을 위기에 처한 그에게는 천재 이루의 기회였으며 말 그대로 신의 가호를 받은 셈. 그리고 다시 해가 뜨자 더욱 크게 환호하는 사람들. 그렇게 제사가 끝나며 표범발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단 이는 잠시 동안의 연명일 뿐 이내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되죠. 남은 포로들을 끌고 간 곳은 넓고 긴 공터. 그곳은 마치 경기장과 같은 형태인데 또 이상하게 잡은 포로들을 풀어주는 사냥꾼들. 단 한 번에 두 사람씩. 네, 이건 일종의 사냥을 위한 연습 혹은 게임. 그들에겐 그저 단순한 유흥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냥감을 해치우며 즐거워했고 결국 덩치마저 당하는데, 그 다음 차례는 바로 표범발. 두 사람은 앞선 경험을 토대로 지그재그로 내달리기 시작. 한동안은 요리조리 뛰어다니며 화살을 잘 피하죠. 하지만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 위 50,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으며 또한 표범발 역시 복부에 활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리를 위해 달려오는 사냥꾼. 그런데 이때 다행히 살아있었던 덩치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또 그 사이 화살촉을 손에 넣은 표범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며 곧바로 반격. 결국 오만했던 적들에게 일격을 가하며 달아날 수 있었죠. 허나 쓰러진 남자는 다름 아닌 큰 늑대의 아들. 그 분노는 당연히 아들을 죽인 표범발에게 향했으며 곧바로 모든 사냥꾼들을 이끌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도망치는 표범발. 익숙한 숲으로 들어선 후 일단 급한 대로 나무 위로 피신. 비록 상처가 고통스럽긴 했지만 천만다행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고 사냥꾼들 역시 그를 발견하지 못하며 지나쳐가죠. 근데 뭐라? 그런 쉣. 기껏 도망쳤던 곳은 다름 아닌 새끼 딸린 표범의 보금자리. 따라서 일단 무조건 젖먹던 힘을 다해 또다시 달렸습니다. 영향을 침범당한 표범은 도끼를 품고 그 뒤를 추격. 이 소리를 듣게 된 사냥꾼들 역시 다시 따라붙었고 이후 표범과는 불과 수미터 차이. 곧 붙잡힐 만큼 좁혀진 거리. 헌데 표범을 보지 못한 사냥꾼이 그 사이로 끼어들며 대신 공격을 당했고 어쩔 수 없이 표범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신등 꼬마가 했던 딱 그 예언. 사냥꾼들은 저주를 확신하며 겁을 먹지만 그래도 대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밤새도록 이어진 추격. 다음날 아침까지도 표범발은 쉬지 않고 달려야 했는데 하지만 눈앞에 맞닥뜨린 거대한 폭포.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기에 그대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 결과는 이번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표본발. 저 새끼는 불사신가? 또한 지금부터는 익숙한 자신의 숲. 그만큼 자신감이 붙으며 상대를 도발하는데 허나이의 뒷박한 큰 늑대. 뛰어내리기를 거부하는 부하를 처단하면서까지 강행 돌파를 시도하죠. 물론 몇몇은 희생당하기도 하지만 멀어진 거리를 순식간에 좁혔으며 또 그대로 추격을 이어가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는 표본발의 쇼타임. 달아나기보다 게릴라 작전을 감해 우선 말벌집을 던져 홍군형을 내준 다음 도깨구리의 등에서 맹독을 채취. 요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다 뒤처진 녀석을 처단.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 중간눈과 마주했고 슬라이딩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며 결국 복수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무리. 헌데 급변하는 날씨, 그에 따라 쏟아지는 폭우. 따라서 가족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거기다 산통 역시 시작되죠. 그러나 아직은 3대1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 당장 눈앞의 가족을 구할 여유 없이 일단 달아나야 했습니다. 근데 옆길로 돌아온 큰 늑대. 결국 그에게 뒷덜미가 잡혔고 또 거기다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이 그저 멍하니 서 있는 표본발. 하지만 이건 역시 그의 노림수. 예전에 설치해둔 덫이 있던 장소였으며 분노의 눈이 먼 상대는 눈치채지 못하고 완벽하게 당합니다. 허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표본발은 다시 쫓기며 달아나고, 그러는 사이 아내는 물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며 비록 산모와 아이 둘 다 건강했지만 갈수록 불어나는 물. 상황은 여의치 않았죠. 또 결국은 막다른 해변까지 쫓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도망치던 표본발도 그를 쫓던 사냥꾼들도 무엇을 본 것인지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막섬에 상륙한 스페인 선박들. 또다시 하늘이 도운 셈. 때마침 나타난 이방인들 덕에 목숨을 구한 표본발. 곧장 가족에게 달려갔고 또 늦지 않게 구출할 수 있었죠. 이후 새롭게 태어난 아이와 함께 길을 나서는 네 사람. 그 도중 스페인의 선박을 다시 보게 되는데, 과연 저 이방인들은 마야 문명의 구원자가 될지 아니면 그저 침략자가 될지 그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아니 표본발은 그런 것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깊은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